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큰 행복 찾으시는 축복의 하루 되세요. 삼리란 어울림이다. 또 오늘부터 또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보니까 오늘 내일 주말 사이에 또 비가 또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 비가 내리면 지금의 이 더위도 한풀 꺾일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즐거운 주말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건행부자 김영일님께서 부동산의 정석에서 한 10가지 관련해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감스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 폭락에 사고 폭등에 또 팔아야 되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자는 소비가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저축입니다. 1주택은 본전, 2주택은 자산, 3주택 이상은 투자입니다. 좋은 건 지각비 내서라도 사야 됩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부동산의 정석 저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부동산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이 이야기 정말 와닿습니다. 감스님들 중에서 최근에 또 집값이 또 올라가고 정부의 또 공급 대책을 보면서 약간 또 조바심을 또 내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시고 체크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보는 과거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유명했던 84 부동산 대책이 있으셨죠. 2020년도에 8월 4일날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도 33,000 세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착공 물량이 빵건이다. 여기에서 마곡의 일부가 있긴 있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 공급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저께도 공교롭게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려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때도 아마 제 기억에 부동산 정책 성공 자평하고 있었고, 또 부동산 정책 잘해서 집값 안정됐다 라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런데 다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 칭찬 비난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듯 하다라고 셀프 칭찬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취임 100일 앞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비판보다는 칭찬의 이야기가 정말 많고, 정말 저도 이때만 해도 2019년도만 해도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집값을 안정을 갖다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긴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동산 이 공급 대책이 너무너무 말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급 대책이었고, 실제로 이 공급 대책 5년 전에 2020년도 딱 지나서 5년 후를 봤더니 진짜 착공 물량이 빵건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돼서 착공을 했었을 SH 마고 미 매각 부지가 한 500세대가 착공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만약에 내년에 다시 어떤 또 이야기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지금 공급대책이 정말 엉터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그 등록된 실거래가를 봤더니 일산 요즘 와인시티가 뭐 9억 9천,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가 8억 5,900, 원흥 호반 메리디움 더 퍼스트 5단지가 8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확인해 봤더니 저는 지금 덕양구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간망 대기 중이셨던 분들이 지금 8월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 또 부동산 대표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감독님들께 전해드리면 진짜로 실거주하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들 중에서 야 이거 진짜 마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갖다 기다리셨던 분들이 지금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명절 전보다 저는 추석 명절 이후에 움직임이 더 클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무주택자는 어찌됐든 간에 1주택을 갖다가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고 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2주택 만약에 그런데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분명히 보유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수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레올 파크뷰가 33평이 7억 4,800에 거래가 됐어요. 2022년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보니까 8월 2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를 조금 빨리 올렸네요. 그 정도로 보니까 이제 7억 4,800, 7억 이하의 도레올 파크뷰 매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7억 이하의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지금 보니까 호갱 논어를 갖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약간 가격들이 고양시 덕양구도 소폭 상승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보는 매물들 만약에 직접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는 뭐 7억 2천 되어 있고 8억 4천 있는데 7억 2천이 만약에 뭐 세입자가 껴있거나 실입주가 또 안 되거나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실입주 되는 물건들은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도레올 파크뷰도 분위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원흥지구 전체적으로 5, 6, 7단지를 보셨던 분들 중에서 야 5, 6, 7단지가 나에겐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2, 3, 4단지를 갖다가 지금 또 많이들 찾고 계시고 특히 2단지를 할 것인지 3단지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카페에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감사스마일에게 정말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그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제가 내 집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알려드린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드고양에서 국토부 사업추진방안 연구 용역 중이라는 이 전철 통일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이 통일노선과 그리고 3호선 연장으로 이제 아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서울 종로 강남에서 이제 연신내 고양시 삼성호 신원 고양 관산 내유 파주 금천역까지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는데 통일노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3호선 연결 갖다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올해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지축역 차량기지를 지금 파주시하고 양주시에서 가져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차량기지를 어디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가져갈지 저도 궁금하고 지금 3호선을 갖다 연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말 그대로 신원동을 향해서 이제 금쪽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3호선을 분기해가지고 지축을 지나서 양주시 장읍면 3마리로 해가지고 백석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이 있고 또 3호선 연장은 대화에서 운전까지 대화에서 쉽게 말해서 파주까지 연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결정이 나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5호선처럼 3호선도 분명히 분기를 해가지고 차량기지만 지축에 있는 차량기지만 이전하면 된다고 하면 구파발 종점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파주 금천 종점과 뭐 대화 종점을 해가지고 두 갈래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양주시에서 이제 백석역으로 차량기지를 갖다 이전하면서
양수지 장면 3할리에 또 교통대책도 만들고 또 장흥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또 이렇게 해서 또 3호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올해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도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여쭤보시는데, 용산까지 연결되면 그 이후에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연장될 수 있으니까 희망 버리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대책 반복적으로 내겠다, 수요 공급 다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경제 구조의 부동산 투기 중심의 측면이 컸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비중이 과도해지면서 정상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일상적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어제 코스피가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주식과 비트코인이다.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과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주식과 비트코인에 올인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값 안정은 중요합니다. 폭락도 폭등도 안 되고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여전히 투자는 부동산에 인식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연착륙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만약에 수도권에 서울의 아파트가 남아돌 때까지 공급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실현되겠지만, 지금 잠깐 지금 공급 대책이 아닌 수요 억제 대책을 만들어 놓고 공급 대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비판을 하면 5년 동안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공사 현장이 있는 공사 현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떤 분들이 고양시의 아파트 공급이 지금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의 새 아파트는 창릉 천마을하고 장항지구 아파트밖에 없고 풍동에 있는 몇 개 단지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고 108만 명이 살고 있는 고양시의 시민들이 30년 넘어가는 아파트에 계속적으로 살고 있고, 그나마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준신축, 그 다음에 신축으로 지금 이사를 하는데 그 또한 지금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갈아타기도 못하고, 또 빌라에서 나는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내 빌라가 팔리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을 갖다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공운양을 갖다 하겠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갖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하시는 분들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2주택 전략으로 내가 한 채 살고 있고 한 채는 내 노후 대책을 삼아서 한 채를 더 보유하다 보니까 2주택인데, 이 2주택 전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해서 이런 전략으로 좀 많이 갖고 있고, 지방에 내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 수도권에 내 집 한 채라도 마련해 놓자라는, 이거는 자녀들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또 정말 착한 부모님들 덕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제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상 이면에는 내 집 마련을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하지 말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 전세도 안 되시는 분들은 월세 살아라. 그것도 안 되면 LH에 지어가지고 공공임대 줄 테니까 평생토록 임대아파트 살아라는 이런 이야기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사실들을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진짜 이제는 진짜 월세 시대입니다. 올해 거래량 첫 120만 건 돌파입니다. 지금 원룸 월세도 70만원이 넘어가고 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80만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투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3룸은 이제 200만원 이하 없어요. 이제 물론 200만원 이하 있다고 하면 정말 150에서 200만원 사이 있다고 하면 행복한 거지만, 이제 관리비까지 포함되고 이제 여러가지 걸 다 포함하게 되면 이제 200만원이 다 훌쩍 넘어갑니다. 보증금 5천에서 1억.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약에 소득이 1000만원,
월 1000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5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면 진짜 주거비의 절반 정도가 이 월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올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월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이빠이 받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또 전환하셔가지고 종잣돈을 모으셔야 되고, 지금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있는 돈들을 갖다가 저는 좀 옮기셔가지고 부동산에다가 해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밀려나고,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경기도 외곽은 월세도 싸고 전세도 싸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세 가격이라든지 집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당장 뭐 내년 내후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저는 한 5년간은 갈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 공공을 갖다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갖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LH의 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주식에다가 그대로 두지 마시고, 코인으로 내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코인으로 두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뭐 전부 다 부동산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뭐 일정 부분을 갖다가 부동산에 일단 좀 해지 수단으로 해가지고 좀 옮겨 놓으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26%가 금리 인하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유기치조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자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올해 이번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겁니다. 확실시 됩니다. 0.25에서 0.5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0.25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한국은행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다음 달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미국이 한 번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국은행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대출을 6억으로 줄이고 있고, 더 이상 또 수요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수요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 억제를 갖다 지금 강하게 지금 펼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26% 금리 인하 때문이다. 만약인데 올 초부터 만약 금리 인하에 이런 시그널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거나 주택에 투자를 갖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 관망했겠지만, 이 금리 인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움직이자라는 이런 수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데 매개체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금리 인하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가 뭐 물론 그게 결정되진 않았지만 기준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제발 부디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이라도 고양시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셔야 되고, 제가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고양시만 아파트만 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뭐 하남에 있다 아니면 예서 남양주 쪽에 있다라고 하시면 내 생활 반경 내에서 진짜로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조금 오늘 목소리가 좀 높였는데요.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다 버려놓고 이제 수습하려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의사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저에게 이제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시는 그런 상담이 많이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께는 그런 유료 상담 비용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 집 한 채 몇 억을 사는데 진짜 핸드폰 사는 것처럼, 자동차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고양시 아파트 매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2025년 뭐 하반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준신축이 많은 창릉 신도시 주변에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 주변에 있는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갖다 사야 되느냐, 또 신축을 사야 되느냐, 준신축을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과연 어떤 아파트인지,
그걸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답은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